2월 14일 1879년 칠레 대 볼리비아, 남미의 태평양 전쟁 도화선. 19세기 중반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페루와 볼리비아의 해안 지역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소, 비료 원료인 구아노와 초석으로 인해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남미의 초석과 구아노는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당시 초석이 풍부한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지역을 영토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본력이 부족하여 칠레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초석을 채굴하고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볼리비아 정부가 칠레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78년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의 초석 수출 기업인 컴파니아 데 살리트레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와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볼리비아 정부는 초석 회사의 자산을 몰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879년 2월 1일 볼리비아 대통령 이달고 정부는 칠레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해당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칠레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1879년 2월 14일 칠레 해군이 안토파가스타 항구에 도착하여 볼리비아의 항구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볼리비아는 즉각 페루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칠레에 맞서기 위한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칠레의 침공 소식을 들은 볼리비아는 2월 27일 공식적으로 칠레의 선전포고를 발표했으며, 페루는 4월 5일에 볼리비아와 동맹을 체결하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크게 3개의 주요 전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해상 전역 1879년 4월 10월 칠레와 페루 해군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1879년 5월 21일 칠레의 이키케 해전에서 페루 해군의 전설적인 함선 우아스카르가 활약했으나 결국 칠레 해군이 승리하며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타라파카 전역 1879년 11월 1880년 1월 칠레군은 페루 남부의 타라파카주를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1879년 11월 27일 타라파카 전투에서 페루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패배하였고, 칠레는 볼리비아와 페루의 연합군을 밀어내면서 점점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리마 공방전 1881년 1월 1881년 1월 17일 칠레군은 페루의 수도 리마를 점령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기를 굳혔습니다. 이후 페루는 게릴라전으로 저항했지만 칠레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결국 항복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884년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는 안콘 조약을 체결하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칠레는 페루의 타라파카주, 볼리비아의 리토랄주를 영구적으로 병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볼리비아는 바다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를 상실하면서 내륙국으로 전락했고, 이후 21세기까지도 바다를 되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과 자원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초석과 구아노의 독점적인 생산권을 확보하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했고, 이후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패전한 볼리비아는 바다를 상실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페루 역시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볼리비아는 태평양 연안을 되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칠레와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바다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남미의 태평양 전쟁이 남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